자, 이제 페이지 100페이지 보시면 환지 처분. 자, 1번 의. 환지 처분이란 환지 방식의 궁극적 목적으로 시행자가 무슨 계획? 환지 계획. 환지 계획에 따라 환지 교부, 환지 청산할 것을 결정하는 행정 처분이고 기속 처분이고 설권적 처분이다. 이렇게 써놨네요. 그러면 행정 처분 아까 배우셨지? 시행자가 누구이든 무슨 대상? 행정 쟁송의 대상이다. 이렇게 말하죠. 항상 환지 쪽에 시행자 그러면 누구하고 누구? 행정, 비행정 그 뜻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기속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바꾸면 자유구속하는 거야. 자유구속. 또 쓴다. 자유구속. 쓰면 안 된다니까. 그런 말은. 누가 보면 쪽팔리는 거야. 그런 말 써놓으면. 그럼 이해하면 되잖아. 기속이 뭐라고? 자유구속. 그러면 되지. 뭘 거기다 자유구속 쓰냐. 써도 연필로 써. 연필로. 그래 나중에 지우지. 볼펜으로 자유구속 딱 써놓으면 누가 보면 뭐라 그럴 거야. 무슨 공부하러 가더니 한글 써갖고 왔냐 이러지 말고. 기속이란 무슨 계획으로 구속됐어? 환지 계획에 따라 그게 기속이라니까. 환지 계획에 따라서라 그 기속이야. 그래서 밑에 참고 판례. 환지 계획은 환지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고 환지 계획에 없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환지 처분은 위법하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환지 계획대로 안 하면 뭐다? 무효야 무효. 그러니까 무조건 환지 처분은 무슨 계획대로? 환지 계획대로 그거를 기속이라고 하는데 시험에는 안 나와. 기속이라고. 그 밑에 게 나온다는 이야기야. 어? 기속이란 그 무슨 계획대로 안 하면 환지 계획대로 안 하면 무효니까 너 환지 계획도 하라. 그걸 기속이다 이렇게 말한다니까. 그리고 설권적하고 옆에다 소유권 써보세요. 여기에 설권적은 무슨 권? 소유권이야. 아까 앞에서 환지예정지의 설권적 그는 뭐였는데? 사용수익이었지. 그러니까 똑같은 용어라도 환지예정지의 설권은 사용수익이고 여기는 소유권이야. 그러니까 소유권이야 무슨 권이? 처분권이 나온다 이 말 같은 거잖아. 그 다음 환지 처분의 절차. 절차는 내가 순서를 적을 테니까 맨 밑에다가 순서 좀 이따 적으세요. 맨 밑에다. 지금은 설명만 들으시고. 이 설명 안 들으면 아무것도 필요 없어. 적어봤자. 자, 우리가 공사 완료부터 해볼게요. 공사가 완료됐다. 그러면 공사 완료했다고 공고를 하는데, 자, 완료 누가 시키냐면 시행자겠죠. 공사 완료 공고도 시행자죠. 그리고 공고한 다음에 공람이 나와. 공람은 날짜 며칠? 14일 이상. 요때 의견 있는 사람 내라 이 말과 같은 거죠. 그리고 나서 준공검사. 준공검사는 지정권자가. 그래서 준공검사 끝나면 60일 안에 환지 처분. 요게 사업이 끝나는 절차예요. 그러니까 요 순서를 시험에 내는데 여러분들 기억하는 게 원래는 일반적인 사업은 준공검사가 먼저예요. 공사완료 공고가 먼저야? 준공검사가 먼저지. 근데 무슨 방식만? 환지 방식만 요게 바뀌어 있어. 요놈하고 요놈의 순서가 바뀌어 있다. 그래서 낸다고 그랬잖아. 시험 문제를. 다른 걸 내는 게 아니라 요 절차가 다르다는 얘기지. 그래서 검사를 공고 먼저 하고 나서 뭐 받고? 준공검사. 시기는 검사 받고 며칠? 60일 안에 환지 처분. 이렇게 된 거야. 시기가. 근데 이제 시험 문제 내는 게 뭘 내냐면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 요걸 내는 거지. 지정권자가 시행자야. 공사 완료되면 완료했다고 누가? 지정권자가. 그러면 되겠네. 그러면 이제 지정권자가 공고하고 나서 자기가 자기한테 검사 받아 안 받아? 안 받겠지. 그러면 그때는 공고일로부터 며칠? 60일 이렇게 나오겠네. 일반적일 때는 뭐 받고 60일인데 준공검사 받고 60일인데 시험 문제가 지정권자가 시행자다 이럴 때는 뭐 받고 60일이다. 공사 완료 공고일로 60. 요게 시험 문제 이게. 좀 이따 적으시고 책으로 읽을게요. 근데 책으로 이해되면 저거 안 적어도 되고. 자, 책 보세요. 1번 공고 공람
시행자는 환지 방식의 공사 완료되면 공사 완료 뭐하고 공고, 그 다음에 뭐 공람 며칠 14일 이상. 그러고 나서 의견 제출하고. 2번 준공검사 신청. 오른쪽 넘어갈게요. 환지 처분 시기. 그러면 시행자는 지정권자에 의해서 뭐 받으면 준공검사 받으면 날짜 며칠 60일 안에 환지 처분. 내 괄호 속에가 지정권자가 시행자이면 무슨 날로 60일 공사 완료 공고로부터 60일이다 요거잖아. 그러니까 요거 이해 안 되면 칠판에 있는 걸 순서 적으시란 얘기야. 아셨죠? 이해됐으면 적을 필요 없는 거잖아. 자, 절차 물어볼게요. 공사 완료됐다. 뭐부터 한다? 공고한다. 공고하고 뭐 받는다? 준공검사 받는다. 그리고 며칠 안에 60일 안에 환지 처분한다. 그런데 시험 문제가 지정권자가 시행자다. 그러면 무슨 날로 60일이다. 공사 완료 공고일로 60일이다. 그렇게 찾으면 되지. 이게 시험에서 5번째 계속 나왔어. 순서 묻는 게. 그 다음에 4번 환지 처분 절차. 시행자가 무슨 계획에서 정한 대로 환지 계획에서 정한 대로 소유자에게 뭐 했다? 통지하고 공고 동그라미 해봐. 공고. 근데 공고가 굵은 시가 보이나요? 좀 굵어졌지 글씨가. 그러니까 다른 거는 통지하고 공고를 안 했잖아. 근데 여기만 뭐 했다? 공고한다.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3번 양괄호 3번 환지 처분의 효과 써놨어. 뭐 권리 확정되거나 이전하는 효과가 생겨. 그럼 권리니까 무슨 권이야? 소유권이 확정돼. 환지 처분으로. 또 이전된다. 이렇게 나왔어. 그럼 그 뒤에다가 쓰세요. 권리 확정 이전했잖아. 이전하고 뒤에다 이렇게 하고. 그럼 확정되거나 이전되는 시기 이렇게 써줘요. 시기를. 책 뒤에다 그대로 화살표하고 뒤에 시기. 확정이나 이전되는 시기 썼죠? 그러면 시기는 소멸되는 시기가 있고 취득과 이전되는 시기가 있어. 책에는 다 들어있어. 근데 이걸 정리하자는 얘기야. 그러면 소멸이라고 나오면 환지 처분 공고일. 소멸은 공고일. 취득과 이전은 공고일의 다음 날. 그러니까 하루 차이야. 그러니까 시험에서 환지 처분 요것만 하면 답 찾아져 다. 자, 소멸이 지문에가 나왔어. 그럼 무슨 날? 환지 처분 공고일을 찾아야지. 다음 날 찾으면 안 되지. 취득과 이전 단어가 지문에 보일 때는 공고일의 다음 날 이렇게만 찾아도 답은 거의 다 맞게 돼 있어. 그럼 왜 날짜가 차이인가 봐요. 자, 소멸이라는 게 종전 토지에서 환지로 지금 오는 거죠. 그러면 종전 토지에 대한 전답이라고 해봐요. 전답에 대한 소유권이 공사가 끝나면 환지로 올 때 요게 먼저 뭐 되고 소멸이 돼야지. 소멸되고 다음 날이 돼야 무슨 권으로?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항상 없어지는 게 먼저지. 그다음에 옮겨오는 거나 취득하는 건 다음 날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문상에 소멸이냐 취득이냐 이전이냐 이것만 갖고 답 찾아내시면 되는 거지. 그러면 거기서 1번에 보면 권리의 이전 했으니까 이제 써봤어. 이전이니까 무슨 날이야? 공고일 다음 날. 다 써놨다는 얘기야. 그런데 정리할 때는 저렇게 머리에 넣고 읽어보라는 얘기지. 그러면 이전할 때 원칙적 효과는 자 괄호 속에 어디서 어디로? 종전에서 환지로. 그게 원칙이야. 그러면 양괄호 2번 예외적. 예외적은 어디에? 저 밑에 예외. 종전 토지의 존속. 대한민국 책 이렇게 써놓은 책 하나도 없어. 이게 안 맞아. 어느 책을 뒤져봐. 이렇게 써놓은 책이 없다니까. 원칙하면 항상 종전 토지에서 어디로? 환지로. 예외는 어디에? 종전 토지에 그대로 남아있어. 이게 문제가 돼. 그러면 남아있는 거 먼저, 종전 토지에 있는 거 먼저 할게요. 종전에 있는 토지는 1번 행정상 재판상의 처분이야. 행정상 재판상의 처분. 동그라미 번 무슨 권? 지역권이야. 두 개만 딱 머릿속에 넣으면 돼. 행정재판상의 처분하고 지역권이 나오면 어디에 있다? 종전 토지에 있어. 그러면 그 두 개에 해당되지 않으면 전부 어디서 어디로?
종전 토지에서 환지로 이렇게 외우시면 돼. 외우는 방법이야 그게. 그러니까 공부하는 방법은 많은 것보다 적은 거 2개 기억하고 아닌 거는 전부 종전에서 환지로 이루시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동그라미 1번 다시. 행정재판상의 처분이란 굵은 글씨 행정상 또는 재판상의 처분은 환지 처분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고 어디에 있어? 종전 토지에 존속이 돼. 그런데 주의사항 행정상, 재판상의 처분이라도 자 밑줄 하나 그으세요. 경제적 가치를 목적으로 여기까지 경제적 가치를 목적으로 그런 목적의 처분이나 권리관계는 어디로 이전? 환지로 이전한다고 그랬네. 그러니까 행정상, 재판상, 처분 원래 어디에 있는데? 종전 토지에 있는데 무슨 단어가 들어가면 경제적 가치를 목적으로 하는 이 말이 들어가면 그대로 환지로 따라간다 이 말이야. 그럼 과연 경제적 가치를 목적으로 하는 게 뭐냐? 자 거기다 예를 적을게. 예를 적으세요. 조세 체납에 따른 가압류 처분. 조세 체납에 따른 가압류 처분은 환지로 옮겨간다 그 뜻이야. 그럼 시험에서 지금 보기로 준 거는 안 내 시험에서. 그러면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조세가 뭐야? 세금이 체납된 거잖아. 그럼 세금이 체납돼서 가압류 처분이 내려지면 어디로 가? 환지로 받으러 간다 그 말이요. 돈 안 낸 거, 세금 안 낸 거 어디로 가? 환지까지 쫓아가서 받으러 가. 좋은 단어 아니지? 처음에 경제적 가치 뭐가 굉장히 좋은 것 같지. 그런데 세금 안 내, 쉬운 말로 하면 세금 안 내서 여러분 땅에 원래 땅에가 가압류 처분이 내려졌어. 그럼 그 가압류 처분 어디로 가? 환지까지 쫓아가. 요런 걸 시험에 낼 수가 있어. 그러니까 행정, 재판상 처분하면 어디에 있어? 종전. 근데 지문에가 뭐가 들어가? 경제적 가치를 목적으로 이렇게 들어가. 그러면 그대로 환지로 옮겨간다. 이러시면 되지. 그 다음 지역권. 지역권도 무조건 어디에 있어? 환지 처분 후에도 종전 토지에 존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 그 대신에 다만 굵은 글씨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환지 처분 공고가 있은 날이 뭐한다? 소멸.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소멸이 아니야. 지역권은 어디에 있고 종전 토지에 있고 소멸이 되려면 앞에가 뭐가 나와야 돼?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 이 말이 나오면 소멸이 된다 그 말이야. 근데 이거를 건너뛰어서 자 종전 어떻게 나오면 지역권은 소멸이 되는데 날짜를 맞춰줘. 환지 처분 공고일에 소멸. 그러면 맞아 틀려? 틀렸지. 행사할 그 말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종전 지역권 나면 어디에 있어? 종전 토지. 근데 지역권에가 뭐가 들어가 있어? 행사할 이익 없는 요 말이 들어가면 그때는 소멸이야. 소멸이니까 공고일이지. 근데 거기다도 시험 문제를 2번 냈잖아. 어떻게 냈냐면 지역권은 공고일에 소멸한다 이렇게 해서 틀렸고 틀린잖아. 그 다음에 행사를 넣어줬어. 행사할 이익이 없는 지역권은 공고일의 다음 날에 소멸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맞아 틀려? 틀렸지. 그 지문을 또 이 지문 갖고 그대로 내는 거야 시험 문제가. 그러니까 소멸은 무슨 날? 공고일. 그럼 소멸 내려면 앞에 뭐 있어야 돼? 행사할 그 말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럼 이제 여기 빼고 뭐든지 나오면 무조건 어디로 가? 옮겨간다, 취득한다, 무슨 날에, 다음 날에 이렇게 나오겠지? 자 위에 가볼게 이제 원칙으로. 원칙에서 반달가로 1번 취득 소멸 동그라미 1번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환지 처분 공고가 있은 다음 날부터 무슨 토지로? 종전 토지로 간주해. 그럼 종전 토지로 간주한다 그 말은 환지에 대해서 무슨 권을?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 말이겠지. 취득이니까 공고일이 무슨 날이야? 다음 날이지. 그 다음 2번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않은 종전 토지 이 이름을 뭐라고 불러? 환지 부지정이라고 부르지. 환지 부지정은 거기에 존재하던 권리는 환지 처분이 공고일이 종료할 때 뭐한다? 소멸한다. 환지 부지정은 소멸자가 붙었잖아. 그래서 이제 거기다 적을 때 어디다 적을까? 자, 맨 아래쪽으로 옮겨보세요. 맨 아래쪽에다
자, 환지 부지정 정리할게요. 환지 부지정 토지는 세 가지에 해당되죠. 자, 아까 청사는 언제 한다? 환지 계획 인가 후. 요걸 기억하고. 그럼 이런 토지는 시행자가 사용이나 수익을 뭐 했다? 정지시키고, 정지된 거 누가 관리했다? 시행자가 관리했죠. 그 다음에 이 토지는 돈 다 주고 정지됐어. 그런데 소멸은 언제 소멸된다? 환지 처분 공고일이 돼야만 소멸한다. 그 말이지. 돈은 한참 전에 줬어. 그런데도 권리 소멸은 중간에는 안 된다는 얘기야. 무조건 무슨 처분? 환지 처분이 돼야 돼. 그러니까 환지계획 인가돼 돈 줬고 사용수익 정지됐고 절대 못 쓰는 거지. 근데도 권리 소멸은 무슨 날이다? 환지 처분 공고일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서 환지 문제 나오면 이건 안 빠지고 나와. 어디서든지 나와. 왜 환지계획에 낼 수도 있고 청산에 낼 수도 있고 뭐 환지 처분에 낼 수도 있고 군데군데 많잖아. 세 군데 다 써먹으니까. 요거 적어놓고 이거 외우시라는 얘기야. 요런 거는 외워 적었으면 이걸 틀리지 말고. 그러니까 내가 적어주는 거를 필기했으면 꼭 외우시라는 거. 적었으면 외워야 돼. 안 적었으면 안 외워도 되고. 그러니까 그걸 공부해야 돼. 내가 필기할 것 같으면 필기로 끝나면 안 돼. 그건 무조건 적어야 외워야 돼. 왜? 정리된 거니까. 그렇게 외워놓고 문제 풀면 다 풀어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 많이 적지 말란 말이야. 너무 많이 적으면 외울 게 너무 많아지잖아. 이해할 게 있고 암기할 게 있다는 얘기지. 이런 거는 좀 외우셔야 되겠지. 그래야 답이 팍팍팍 나올 거 아니야. 이런 거는. 자, 그러면 다시 위로 올라가서 반달가로 2번. 이제 입체환지야. 그럼 입체환지니까 머릿속으로 생각해봐요. 뭐 받았나요? 건축물 일부에 뭐 받았어? 구분 소유권, 토지에 공유지분 받았. 그 정도는 알잖아. 그러면 그거 취득한 날이 무슨 날이다? 공고일 다음 날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읽어보면 돼. 자, 보세요. 공유지분 취득자 붙어서 공고일에 무슨 날이 되면? 다음 날이 되면. 거기 건축물 일부에 써놨어. 가로 속에 무슨 권? 구분 소유권과 건축물 일부에는 무슨 뭐를 공유지분을 취득한다. 자, 동그라미 봐. 저당권이 공유지분에 존재한다 써놨네. 종전토지에 대한 저당권은 공고가 있은 다음 날부터 그 공유지분에 뭐한 것으로 존재한 것으로 보는 거지. 그러니까 종전토지에 있어 환지로 갔어. 환지로 갔다 그 말이잖아. 아까 지역권만 종전토지에 있다고 그랬잖아. 그럼 지역권 아닌 저당권이니까 어디로 갔어? 환지로 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행에서 돈 빌렸어. 땅에다 저당권 살 돈 빌려갔잖아. 그런데 땅에 대해서 나중에 입치환지 받으면 그 저당권도 어디로? 입치환지로 그대로 따라와. 따라오니까 공고일이야, 공고일 다음 날이야. 다음 날에 이렇게 되지. 그 다음 3번 채비지 보류지. 채비지는 아까 누가 가져가? 시행자가. 보류지는 누가 가져가?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야. 시행자 아니고. 그러니까 시험에 낼 때 이걸 많이 내. 채비지나 보류지는 시행자가 공고일 다음 날 취득가 이런 식으로 많이 내잖아. 날짜는 맞아. 근데 가져가는 사람은 틀려. 채비지만 시행자 가져가. 보류지는 환지계획 정한 자. 왜? 사람이 많으니까. 아까 보류지가 뭔데? 공공시설 용지잖아. 그럼 도로, 공원, 광장 뭐 공동은 많을 거 아니야. 그 사람 이름을 일일이 못 쓰니까 어디 계획에서 정한 자,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 이렇게 쓰는 거지. 그러면 취득이니까 공고일에 무슨 날? 다음 날에. 그럼 알잖아 이제. 그리고 다만 거기다 별표. 그래서 실제로는 채비지 보류 취득을 원래 원칙으로 내는 경우는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 예외 다만이 나와. 환지 예정지 지정으로 이미 처분된 채비지는 당의 채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 뒤에가 뭐야? 취득. 원래 취득은 무슨 날인데? 공고일 다음 날이지. 근데 여기서만큼은 공고일 다음 날이 아니다 그 말이지. 무슨 등기? 이전 등기. 이전 등기 마친 때 취득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그냥 적지 말고 먼저 보세요. 이미 처분된 채비지가 나와 있고
여기 매입자라고 나와 있을 거야. 그러면 이미 처분된 채빚이라도 공사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 되면 요거 누가 취득해? 이미 처분된 채빚이는 공고일 다음 날 되면 누가 취득해? 시행자가. 시행자가 취득해. 시행자 앞으로 등기돼 있어. 그럼 요 등기는 이전 등기야, 보존 등기야? 보존 등기 처음이니까. 그래서 이제 등기가 된, 이 보존 등기가 됐잖아. 무슨 등기해야 돼? 이전 등기. 그래야 요 매입자가 무슨을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적을 때 이렇게 똑같이 적으라는 얘기야. 거기다. 밑줄 긋고 똑같이 적어 여기다. 엉뚱한 데 잘못 적지 말고 제대로 적어 놓으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미 처분된 채비지도 공고일 다음 날이 되면 누가 취득? 시행자가 취득. 시행자가 앞으로 등기까지 다 돼. 그래서 매입한 사람은 등기를 다시 무슨 등기해야 돼? 이전 등기를 해야 그때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실무에 가서 이걸 꼭 써먹을 줄 알아야 돼. 실무에 가서. 쓰셨나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실무에 가면 이렇게나 물어봐. 어떤 사람들이 아니 시행자가 뭐 채비지 판다는데 저거 사도 돼? 이렇게 묻는 사람 많아. 근데 등기를 안 해준다네? 이렇게 물어봐. 그럼 등기 안 해줘도 사도 돼? 이렇게 물어보겠지? 그럼 어떻게 대답해야 돼? 그래 사라 그래야지. 사라 그래야지. 그럼 왜 그러면 등기 안 돼도 이걸 설명해야지. 시행자 앞으로 등기 되는데 그 서류 갖고 있으면 무슨 날에 다음 날로 내가 무슨 등기 이전 등기 하면 돼. 이렇게 설명해 줘야지. 에? 이거를 이해하게끔 시험 문제는 요거 나오면 이런만 찾으면 돼. 이전 등기하면 소유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걸 설명할 줄 알아야 돼. 그럼 나중에 채비지에 가면 채비지 대장이라는 게 있어. 시행자가 채비지 대장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요거 땅은 누구한테 팔았다. 요거 땅은 누구한테 팔았다.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야. 그놈 서류를 제출하면 등기가 내 앞으로 옮겨온다. 이렇게 말해. 아셨죠? 이런 걸 실무 쪽에서 써먹으라는 얘기야. 그냥 막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를 이제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제 대신에 물어볼 거 하나 있어. 사도 된다는 하는데 사업이 몇 년짜리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지? 사업이 한 30년짜리야. 그럼 사 그러면 돼 안 돼? 그지? 그 사람이 물어러 온 사람이 70살이야. 네? 근데 30년 후에 끝난대. 그럼 그거 사라고 하면 돼 안 돼? 그걸 대답할 줄 알아야 돼. 사업 시행 기간이 얼마짜리인데 이렇게 물어봐야지. 뭐 한 15년 걸린대. 근데 한 5년 지났다가 뭐 10년 지났다고 그럴 거 아니야. 그러면 사 그래야지. 아직 시간이 20년씩 남았는데 그걸 말해야지. 그렇게 했는데 살래? 이렇게. 나중에 와서 원망 듣고 뭐 소새끼 개새끼 하고 막 욕하고 이런다. 이런 걸 잘해야 돼. 그러니까 중개사는 그냥 하는 게 아니야. 이런 거 배운 거를 그대로 써먹으면 되는 거야. 활용을 하는 거지. 근데 배워놓고도 물어보면 몰라 그거. 옆집 가서 물어봐 이럴 거 아니야. 그러면 바로 임대료부터 걱정해야 돼.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한테 절대 손님 안 가. 이런 거를 배우면 써먹을 줄 알아야 돼. 근데 수도권은 이게 없어. 수도권에 이런 거 거의 없어. 나오기도 이런 거 나오지도 않아. 왜? 이미 다 끝나 있어. 근데 이 지방에 오니까 있다라는 이야기야. 내가 보니까. 가다 보니까 간혹 가다 보니까 플랜카드 걸린 데 있잖아. 거기 보니까 무슨 채비지 이런 말도 막 써놓고 그랬대. 그럴 때 관심 있으면 그런 거 한번 보시라는 얘기야. 아까 말한 대로 토지공사, 토지공사 홈페이지 가면 다 나와 있어. 뭐 채비지고 땅이고 뭐 아파트고 상가고 이런 거. 그러니까 학교 가시면 그거 가서 자꾸 연습하고 뒤져보시면 돼. 그러면 나오면 이쪽에서 나왔다. 그러면 거기다 신청하면 돼. 또 알림이 신청이 있어. 나 신청 딱 해놓잖아. 때 되면 다 연락 와. 네? 어디에 땅이 언제 나왔으니까 언제 분양한다. 이런 거 다 써 있어. 그럼 돈 갖고 있으면 그때 하시라는 얘기야. 아니면 옆에 누가 돈 갖고 있는 사람 있으면 투자처를 물어보면 그렇게 알려주면 되지. 그러면 알려주면 수수료 나올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보는 거지. 뭐 아파트니까 나는 이거 관계없어? 아파트 해도 나와. 왜? 그 관심 있는 사람 와서 물어볼 거 아니야. 그런 것도 설명하면 여러분한테 많이 오겠지. 자, 그러면 거기까지 끝났고 이제 맨 밑으로 내려가요. 채비지 처분관리 나와. 1번은 있고 2번을 주의하시면 돼. 2번. 행정청인 시행자는
채비지나 보류지를 관리 처분할 때에는 국가나 지자체 재산 처분에 관한 법률은 적용하지 않는다 그랬어. 그런데 다만 신탁계약자 밑줄 긋고 여기다 민간시행자 이렇게 쓰세요. 신탁계약은 민간시행자가 체결을 해. 그래서 민간시행자가 신탁계약에서 채비리 처분할 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지. 이제 상식으로 이렇게 공부하면 돼. 행정청일 때는 채비리 보류 처분할 때 법률 적용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그 말이야. 그럼 행정청 아닐 때는 받아야 된다 그 말 같겠지. 법 이름은 필요 없어. 법 이름은. 그 대신에 민간이라고 나오는 게 아니라 뭐로 나와? 신탁계약 이렇게 나와. 그럼 이게 민간이다. 행정청 아니다 이 말과 같은 거지. 그럴 때는 법률을 준용한다 이렇게.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 또 쓸데없이 법 이름 달달 외우지 마시고 그 다음 장 넘어가면 학교 등의 조성 토지 공급 가격 나와. 그럼 아까 학교 등은 저렴하게 준다. 그게 뭐였어? 감정, 평가, 가격 이하로 준다. 그럼 수용이나 환지나 똑같잖아 이런 것들은. 그 다음 환지처분 종류는 아직 읽지 마시고 공부 다 되면 읽으시면 돼. 그 다음 환지처분 후속 조치. 자, 청산금의 법적 성질. 시행자가 징수가 무슨 뜻이야? 어떤 경우야? 써놨네. 뭐? 중환지 받은 걸 아까 징수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부당이득의 뭐 반환금. 교부 그러면 감환지, 손실보상의 성질. 그 다음에 청산금 결정 확정. 요게 시험 문제야. 결정 확정. 굵은 글씨 보이죠? 결정이 언제냐 확정이 언제냐 이렇게 물어봐. 그럼 아까 확정을 배워서 확정 문제. 확정은 환지처분 공고가 있은 다음 날에 확정한다. 아까 기억나요? 어떤 환지? 증환지, 감환지. 증환지, 감환지는 확정 시기가 공고일 다음 날이다. 아까 환지계에서 적었잖아. 예외. 환지 대상 제외한 토지니까 무슨 뜻이야? 환지 부지정이지? 환지 부지정은 언제? 환지 계획 인가 후 환지 처분 공고일까지. 뭐 적을 것도 없네. 다 있잖아. 일반 기본서에 이렇게 안 써져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맨날 손으로 적은 거지. 요건 지금 써준 거잖아. 자, 그런데 결정은 어떻게 되느냐? 결정은 환지 처분할 때 결정이 돼. 그리고 환지 부지정은 청산금 뭐 할 때? 교부. 왜 청산금 교부할 때야? 그 밑에 환지 부지정은 미리 준다. 언제? 환지계 인가되면 미리 줬잖아. 미리 주는 걸 뭐라고 그래? 교부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교부할 때 결정한다. 다 연관성 있는 거야. 새로운 게 아니고. 확정은 날짜가 나와. 결정은 시기가 언제냐 그 말이잖아. 환지 처분할 때. 근데 환지 부지정 미리 줬으니까 교부할 때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지. 그 다음 청산금 징수교부. 2번 징수교부 원칙 일괄 예외 분할. 그런 것도 수없이 많이 나왔고. 강제징수는 1번 행정청 아닌 경우 설명했죠. 거기서 행정청 아니면 숫자 나와 있죠. 얼마? 100분의 4. 100분의 4가 퍼센트로 4% 이렇게 나올 거고. 공탁 있고. 청산금 소멸시효 몇 년간 행사 안 하면 5년간. 자, 그래서 앞에다 써놨어. 어느 날부터 5년? 공고일 다음 날부터 5년. 왜? 소유권 취득의 날이 그날이고 청산금을 한 날이 그날이니까. 그 다음 권리조정. 또 나왔네. 아까 앞에서 배웠잖아. 왜 또 나왔지? 기억 안 나? 그래, 기억나면 큰일 나지. 에? 기억나면 하산해야지. 하산. 써서 이렇게 권리조정 옆에다 2개 쓸 거예요. 그러니까 권리조정 아까 어디서 배웠어요? 환지예정지 지정에서 나왔죠. 또 환지처분에서 2번이 나와. 그러니까 이 법에서는 똑같은 조문이 2군데가 나와. 뭐 할 때? 환지예정지 지정할 때도 나오고 환지처분할 때도 나온다 그 말이야. 왜 2번이 나온가를 자. 요게 아까 무슨 절차야? 그래, 이것 때문에. 임의적이니까. 의무적이면 한 번밖에 안 나오겠지. 그러면 임의적이다 그 말은 요게 지정됐으면 권리조정 거기서 하면 되지.
그럼 지정 안 됐으면 어디서 해야 돼? 환지 처분해야 된다 그 말이잖아. 이해됐나요? 왜 똑같은 게 두 번 있냐 그러면 환지라는 게 임의적이니까 거기서 지정됐으면 거기서 끝내면 되고 환지 처분을 할 필요가 없잖아. 근데 지정을 안 했으면 어디서 해야 돼? 환지 처분을 해야 된다 이 말이잖아. 이렇게 설명 잘하는 사람이 있냐? 없지. 나밖에 없어 이것도. 왜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은 무지기수야. 그 다음 환지 등기의 특례. 거기 적혀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 말만 알아들으시면 돼요. 지금 무슨 처분? 환지 처분이죠. 나중에 정비법에 가면 환지 처분이라고 안 나오고 분양 처분이라고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땅으로 교환하는 거, 이거는 분양이 뭐야? 아파트 교환 준다 그 말이잖아.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내용이 항상 같아. 그래서 환지 처분이나 분양 처분에 따른 물권 변동이 생겼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이따 적을 때 환지 밑에다 뭐만 적으면 돼? 분양만 적으면 돼. 나머지는 책에 있으니까. 자, 보세요. 적으려고 하지 말고 먼저 봐. 환지 처분, 분양 처분에 따른 물권 변동이 생기면 원칙으로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돼 있지? 책에 있어요, 없어? 있지? 왜? 민법 배웠죠? 뭐야?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은 등기하지 않는 요거야. 여기는 무슨 계약 체결한 거 없잖아. 뭐 계약한 거 없잖아. 그냥 자동으로 법에 의해서 그 권리가 확정됐잖아. 그러니까 민법 배우는 여기도 다 와. 그러니까 따로따로 놀면 안 돼. 민법하고 이렇게 가야 되지. 그래서 환지 처분이나 분양 무슨 별도로 계약을 한 적은 없잖아. 법률행위 한 적은 없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권 변동이 생기면 등기할 필요 없는 거지. 근데 그 뒤에 봐요. 예외적으로 뭐 하려면? 처분하려면 뭐 하라? 등기하라. 그것도 몇 조야? 180 다 있는 거잖아. 그걸 그대로 배운 거야. 그런데 이제 공법에서는 예외적으로 하는 거지. 예외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제목이 뭐야? 환지 등기에 뭐라고 돼 있어? 특례잖아. 그러니까 환지 등기는 원칙은 안 하는데 예외로 하는 거야. 예외로. 예외로. 그럼 거기 예외가 왜 써져 있는 거 봐요? 거기에 다수의 소유자의 거기 써진 지문 찾았나요? 등기부상의 권리관계와 실제 권리관계가 뭐하다? 불일치한다 써놨잖아. 그러니까 예외는 거기에 있는 등기부상하고 실제 권리관계가 같아 달라? 다르다 그 말이지. 왜 달라? 자, 사업이 30년짜리야. 그럼 30년 동안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 되팔아. 팔고 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중간에 등기 됐어? 안 됐어? 안 됐지. 등기 없이 팔았잖아. 그러니까 나중에는 등기부하고 실제 갖고 있는 사람 다 다를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해줘라.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환지처분이나 분양처분에 대해서 등기는 이걸로 끝내라는 이야기야. 한 번으로. 무조건 환지처분 등기나 분양처분 등기는 원칙이 아니라 뭐다? 특례. 제목을 잘 붙이는 거야. 등기의 특례야. 특례니까 예외로. 원칙은 해 안 해? 안 해. 예외로 한다. 이유 왜 한다? 등기부상하고 실제 권리인과가 불일치하니까. 해야 되겠죠? 그럼 이제 거기 책에다만 하나만 적으세요. 어디냐면 특례 규정으로 등기하여야 한다 써놨죠? 특례로 등기하여야 한다고 뒤에가 여백이 좀 있잖아. 거기다가 시행자가 일괄적이고 단독으로 등기 신청 촉탁 이렇게 적어보세요. 자, 예외로 하는데 누가 한다? 시행자가 하는 게 예외야. 원래는 누가 해야 돼? 당사자 공동 이렇게 되잖아. 근데 시행자 혼자 했어. 그것도 개별이 아니라 뭐야? 일괄로 단독으로. 그래서 이게 특례란 이야기야. 그럼 왜 등기 뒤에 두 개 단어가 나와? 다시 시행자는 누군데? 행정도 있고 여기서 계속 그렇게 나와야 돼. 행정청은 뭐하고 촉탁하고 행정청 아니면 신청. 그러니까 이 시행자란 말을 모르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지. 계속 시행자는 행정 비행정이잖아.
요게 특례 규정이다. 이렇게 말하시면 돼. 아셨지? 여기까지 되나요? 그럼 마지막. 그럼 환지든 분양이든 등기 똑같은가요? 이걸로? 됐나요? 자, 마지막 하나. 그럼 환지 처분은 날짜가 14일 이내야. 여기는 분양은 지체 없이. 요거 하나 차이야. 시험 공부할 때 요것만 구분하면 돼. 이것만. 실제로는. 내용은 똑같다. 똑같은데 차이점이 나올 때 뭘로 나온다? 14일로 나오면 환지요. 분양은 14일 나오면 틀려. 뭐라고 나와? 지체 없이. 딱 거기다 그렇게만 쓰시면 돼. 분양은 언제 하고? 지체. 거기 날짜 써놨잖아. 날짜 밑에다 쓰면 돼. 날짜 밑에다. 14일 이내 밑에다. 지체 없이. 그러면 도시정비법이란 말이야. 공부하는 방법 다른 거 다 읽으려고 하지 말고 특례다. 이해됐나요? 특례인데 두 개의 차이점은 환지 쪽은 며칠? 14일이고 분양 쪽은 지체 없이다. 그러면 됐잖아. 시험 문제로 그걸 내. 그러니까 엉뚱하고 쓸데없는 거 읽지 말고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감가보상금. 다른 등기 제한은 참고로 있고요. 시간이 좀 별로 없으니까. 자, 감가보상금 옆에다. 이렇게 쓰시고 이렇게 표시해. 감가보상금과 청산금은 같은 게 아니라 다른 개념이야. 다른 개념. 요건 배웠으니까 해볼게요. 요건 시행자하고 우리 소유자가 서로 뭐 하는 돈이야 이게. 한쪽에서 징수하거나 그 다음 뭐 하는 거야? 교부하는 거지. 시행자하고 소유자가 주고받고 한 돈이잖아. 아까 증환지 받으면 어떻게 돼? 징수해 가겠지. 감환지 되면 교부하겠지. 그런 돈을 청산금이다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이건 시행자하고 소유자하고 서로 주고받는 거야. 내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이런 거. 그런 거는 청산금이라고 그래. 그러면 감가보상금은 뭐냐? 시행자가 그 구역 안에 모든 소유자나 임차권자에게 지급하는 돈이야. 소유자한테 무조건 주는 거야. 시행자가 소유자나 임차권자 등에게 주는 돈. 그걸 감가보상금 그래. 주고받은 건 뭐라고 그러고? 주고받는 건 청산금. 한쪽에서 시행자가 주기만 하는 거는 감가보상금이다. 이렇게 말해. 일단 용어 구분하겠죠? 이런 용어는 시험에는 안 나와. 그래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공부하기가 편해져. 근데 여기를 또 시행자가 소유자하고 주고받는다 이러면 안 되지. 시행자가 일방적으로 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조건. 첫째, 요 시행자가 누구냐? 1번. 요건 누구 해야 돼? 동그라미 이러면 누구 해야 돼? 행정청 시행자해야 돼. 앞이요. 아직 안 넘어갔어. 누구? 행정청 시행. 그러니까 시행자는 시행자인데 누구일 때만 행정청 시행자. 이게 답이요. 그러면 시험에서 조합이 감가보상금 지급한다. 맞아 틀려? 틀렸지. 그건 행정이 아니면 안 돼. 무조건 행정청. 다음 장. 사업 시행 후 토지가액 총액이 시행 전 토지가액 총액보다 뭐가 됐어? 감소가 됐어. 그때 지급 대상자 시행구역 안에 어떤 사람 모든 소유자나 임차권자 등에게 지급해야 돼. 단 저당권과 같은 무슨 물권 담보물권자는 안 줘. 은행에서 저당권 설정했는데 그 사람도 주지는 않는다 그 말이겠지. 그럼 답이 세 가지네. 자, 감가보상금은 누구 해야 돼? 시행자가 행정청. 금액이 일단 뭐 돼야 돼? 감소가 돼야 되겠지. 그럼 누구한테 줘? 모든 소유자나 임차권자에게 주는 돈. 거기다 저당권자도 준다 그러면 안 되겠지. 자, 그러면 여기를 한번 볼까요? 시행 전이요. 시행 전이야. 1,000억짜리 땅이야. 근데 이 시행 전에 소유자, 임차권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한 1,000명이다. 이렇게 예를 들어봐. 그때 그 사람들이 소유자나 임차권자가 갖고 있는 게 950억이야. 나머지 공공용지가 50억이야. 그래서 합계가 1,000억이 된 거야.
그러면 시행 후에는 1000억보다 증가돼 감소돼? 당연히 증가되지. 3000억 그렇게 되겠지. 그런데 소유자나 임차권자에게 900억이 돌아갔고 공공용지가 2100억이 됐어. 그럼 뭐가 감소됐어? 요게 감소. 요걸 말해. 누구 거 돈이? 소유자 거가 감소. 오히려 사업이 되면 더 비싸져야 돼. 더 줄었잖아. 요럴 때 차액이 얼마? 50억을 보상한다. 그게 무슨 금? 감가보상금. 그럼 요게 여러분이 시행자에 있으면 요렇게 해 안 해? 여러분 이렇게 했으면 안 하겠지. 아, 여러분이 시행자야. 그럼 내가 소유자가 950억인데 한 5천억 갖고 싶지. 무슨 자선사업도 하는데 900억 반 이런 사람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누가 하다 보면 행정청이 하다 보니까 뭐가 너무 많이 공공용지가 너무 많이 확보되고 소유자 거가 원래보단 줄었다 이 말이잖아. 요걸 말하는 거야. 그러면 이런 제도가 있음으로써 우리 소유자가 보호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최소 얼마? 950억이면 950억 맞춰줘라 이런 말이잖아. 그런데 지급한 적은 한 번도 없어. 왜? 이 제도를 두니까 구리할 필요가 없잖아. 만약에 950억인데 900억 하면 50억 주려고 1000명한테 돈 주는 게 어려워. 더 어려워. 더 달라 덜 달라. 그럴 바에는 차라리 땅값 많은데 한 951억 주지 뭐. 그럼 보상이 안 해. 안 하잖아. 이런 방식이야. 그러니까 최소 금액 맞춰줘라 하는 거를 뭐라 그래? 강가. 그럼 시험에 뭐만 나와? 시행자 이름밖에 안 나와. 시행자 이름. 누군지만 찾으면 감가 보상금 지문이 나오면 누구다? 행정청이다. 그것만 찾으면 돼. 행정청 하면 틀린 거고. 자, 채권 문제는 오른쪽에. 그래, 채권은 다음 과정에 해도 되겠다. 이거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도시정비법 넘어가요. 근데 도시정비법이 도시개발법의 2배야. 범위가 2배가 넓어. 그러면 다음 주에 공부를 하시려면 오늘 내가 알려주는 걸 꼭 해오셔야 돼. 도시개발사업 환지 방식 시행 절차를 암기를 해봐요. 시행 절차. 시행 절차 어디 있는데? 그거 109페이지 있잖아. 109페이지에 시행 절차 있나요? 그 순서에 오시라는 얘기야. 수용 말고 오른쪽에 뭐 환지. 오른쪽 환지로 가는 순서 있잖아. 그 순서에 오시면 돼. 그러면 다음 주에 자동으로 해결이 돼. 이걸 안 해오잖아? 그러면 머리 빙빙 돌아. 또 외우려면. 우선 순서만. 누가 뭐 한다 필요 없어. 그냥 순서만 외우라는 얘기야. 순서만. 그 정도는 하시겠지? 그 다음 환지 방식 공부를 잘하고 와요. 환지 방식. 어차피 정비사업은 환지 방식과 거의 유사해. 우리 환지 계획이 나오잖아. 그럼 저쪽은 관리처분계획 이렇게 이름만 바뀌어 나와. 왜냐하면 환지 처분이 뭐로 나왔어? 분양 처분 똑같이 나오죠. 그러니까 개요가 똑같은 거야. 그래서 정비법은 환지 방식이 안 되면 공부를 못하게 돼 있어. 또 시행 절차 모르면 공부를 못하게 돼 있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시행자에서 누구 알아야 돼? 공공민간. 요거 모르면 뒤에 가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도시개발법은 오늘 원래대로 하면 2시간에 끝냈어야 돼. 근데 정비법을 가서 하면 또 앞으로 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오늘 4시간 계속 지금 요걸 해드린 거예요. 구분하시겠지? 그러니까 수용이 나오든 환지가 나오면 요 부분은 정비법에 가도 똑같이 쓴다 이러시면 돼. 그래서 다음 과정에는 도시정비법을 다는 못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아직 개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다는 못해. 꼭 시험에 필요한 것만 먼저 해드릴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이제 문제풀이 하다 보면 연관이 되면 그런 거 와서 이렇게 풀어주고 이렇게 할 테니까 오늘 이번 과정은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걸 알려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도시정비법을 6개가 나오는데 우리가 3개는 맞출 수 있어요. 3개는. 그 대신에 나머지 3개는 손을 못 대. 어차피 못 대. 못 되는 거는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지 사실은. 근데 지난번에 얘기했죠. 이번 과정은 좀 넓혀서 해줄 거고 7월부터는 아예 줄여서 공부할 거니까.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 환지 방식 내가 필기하라 이런 것도 해준 이유가 지금은 한 번씩 이해를 해주면 돼요. 근데 그거 이해되면 나중에는 그냥 용어만 읽어도 답이 나와야 돼. 용어만 읽어도. 집에 가셔서 오늘 필기한 거 있으면 책은 읽으시면 되는데 필기한 거는 외우려고 하셔야 돼. 왜냐? 그게 외워지면 책이 자동으로 해결이 돼. 근데 만약에 책을 읽었는데 다 이해가 됐어. 그럼 아까 외운 거 적은 거 외우지 않으셔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2가지로 공부하셔야 돼. 읽어봤더니 이해가 되면 굳이 아까 필기한 걸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읽어봐도 안 돼. 그러면 차라리 요약된 걸 외우시란 얘기야. 그럼 환지 방식을 완벽하게 끝내면 정비법이 쉬워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오늘처럼 정비법도 마찬가지예요. 필요한 걸 설명하고 필기할 때는 필기를 잘해야 돼. 그냥 대충 필기해 놓으면 나중에 어디가 써먹을지를 몰라. 그러니까 필기할 때는 필기 제대로 하고 거기다 써놓고 나중에 찍어서 하라 그러면 찍어서 거기다 정리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번 과정은 딱 끝내시면 돼. 그래서 우리 5월 말 정도 가면 요거 끝낼 거예요. 진도가. 그죠? 우리 요거 미리 실하겠으니까 민법이나 다른 거는 5월 달부터 요약집 하면 우리는 미리 했어요. 그러니까 5월 말쯤 되면 요걸 끝낼 거예요. 끝에까지. 끝내놓고 다시 6월 달에 대해서 앞부분. 우리가 앞부분 좀 덜 했죠? 앞부분을 기본서로 하고 요거는 뒤로 넘어왔으니까 그 앞부분을 다시 해야 되거든. 그래서 요 요약집을 한 번을 완벽하게 끝내드릴 테니까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요거 요약집만 많이 읽으시면 돼요. 어차피 이제 요약집은 공부해보면 알겠지만은 우리가 다 하는 건 아니죠. 이제 용어만 알아도 문제 풀 수 있는 게 많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해서 여러분이 하시게 되면 말 그대로 60점은 그냥 무조건 넘겨. 작년에도 보니까 요 정도 하면 32개씩은 다 나오더라는 얘기야. 여러분들 32개까지는 아니더라도 60점은 여기서 얼마든지 나오니까 많이 읽으시는 방법. 그래서 지금 정리는 집에 가시면 꼭 좀 해보시도록 하세요. 다음 주는 순서는 무조건 외워오셔야 돼. 그래야만 다음 주 팍팍팍 진도 나갈 거니까. 자, 수고 마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